자, 이렇게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의 좁혀지는 격차, 지지율,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면 직결되는 이야기가 또 있죠. 바로 단일화. 여권의 보수의 단일화입니다. 대선까지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남아있는 반전 카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죠. 자, 이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합친다면 어떨 것 같나라는 이 여론조사. 글쎄요, 양자 대결 시에 이준석 후보 지지자 가운데 41.6%가 김문수 후보를 찍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이준석 후보 양자 대결 때는요, 김문수 후보 지지자 가운데 58.1%가 이준석 후보를 찍겠다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온전히 상대방의 지지층을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것을 오롯이 다 가져가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분산이 된다면 단일화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게 아니냐. 현실적인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에 가깝네요. 저는 이제 그 정체된 그 네. 한 지점에 대해서 사실은 평가하는 거고요. 한 지점에 대한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심을 분석한 거고 실제 단일화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직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철수 전 의원의 단일화를 보더라도 네. 사실 그 당시에 여론조사 시에 단일화하게 되면 어디로 표가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꼭 맞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타겟팅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그 프레임이 비리 이 부분에 맞춰진 공격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 TV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무능 쪽으로 국민적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거죠. 자, 경제 기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호텔 경제론 이런 것 관련돼서 국민적 시각이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인식이 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능에 관련된 프레임이 만약 확산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로 가고자 하는 저 표심도 사실은 떠돌든가 아니면 되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 것이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단일화에 대해서 수학적인 공식을 떠나서 저 부분은 심리적 공식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화는 불가피하다. 물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의 문제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단일화에 따른 표 차이 이런 것들은 실제 지금 시점에서 평가할 것은 안 되는 거고요. 네. 향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놓고 나서 그 단일화 기반한 선거운동을 더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를 성공시키려면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대의 명분이 뚜렷하고 그 대의 명분에 국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것과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였던 모습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의 명분이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드라마틱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드라마틱한 결과가 있어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여기서 드라마틱한 과정과 결과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서로 경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겠지라고 많이 기대를 하지만 결과를 봤을 때는 극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국민의힘이 놔두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의 결과가 사람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는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단일화 효과가 적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일화의 골든타임을 오는 24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틀 남았죠.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어떻게 해서든 성사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직 선거가 지금 레이스가 진행 중이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준석 후보도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저는 더 혼나야겠네요, 진짜 이거 진짜. 김용태 위원장이 저한테 형님 내심으로는 단일화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그냥 워딩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이랬습니다. 네. 이게 진짜 따옴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단일화 과정을 보면요. 늘 한 명은 조급하고 한 명은 여유롭죠.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좀 애가 타는 상황이고, 이준석 후보는 갈수록 지금 더 느긋하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골든타임, 단일화 골든타임을 24일로 보고 있는데 대변인님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저한테 아니다. 내 생각엔 좀 더 늦춰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가장 좋은 시기라면은 사실 그 투표지에 이름이 찍히지 않는 24일이 돼야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그때까지 단일화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 적다고 보고요. 단일화라는 게 결국에는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만 이루어져도 저는 그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중도와 보수, 이 중도 진영을 확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후보로서는 27일에 이 3차 토론회가 열리기 때문에 3차 토론회까지 자기가 토론을 한 이후에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크게 늦는 시점은 아니다. 존재감을 더 알리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TV 토론에 참석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더 높이고 해도 늦지 않는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의견도 있다는 차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요, 오늘 오전에 개헌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젊은 인물들로 임명하고 40대 총리 탄생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대 교체를 하겠다는 건데 바로 이준석 후보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러브콜은 끊이지 않고 있죠. 한때 앙숙으로 꼽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요, 아예 이준석 후보 유세 현장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가 또 원래 단일화 하면 연관 검색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예. 예. 뭐 그냥 오늘은 예. 이제 제 지금까지 예. 뭐 경험 같은 예. 내용들 예. 좀 진솔하게 예. 솔직하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예.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당으로 오시면 제가 뭐 나이로는 선배이지만 제가 잘 모시겠다. 지금은 저도 그렇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단일화 논의에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일화를 고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정치인의 말은 항상 방점이 찍힌 단어가 중요하죠. 단일화 가능성에 전혀 생각이 없다면 안철수 의원이 찾아오는 걸 만류했거나 올 필요 없어요 라고 했을 텐데 또 오게 냅뒀단 말입니다. 선제적으로 단일화 불가 선언을 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뭔가 기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 지나치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또 이준석 후보가요, SNS에다가 전화 수신을 차단하겠다 또 밝혔습니다. 본심이 뭔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일단은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신 차단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본인의 단일화와 관련된 입장은 변함이 없고 똑같은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고 불필요한 말들이 생기니 연락을 받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일종의 선긋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이준석 후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혹은 속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단일화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이제 시간을 끌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선 이 상황에서 가장 몸값을 올리기 좋은 유리한 입장이 이준석 후보라는 분석들이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개혁신당 쪽에서는요, 아예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일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진정성이 1도 없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할 때 하는 얘기가 이준석 후보가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 당권 먹으면 되잖아.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저에게는 온 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말과 관계없이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행사해본 사람인데 당권이니 뭐니 해본 거에 대해서 환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 자신에게 그런 제안은 온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동훈 공보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또 해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단일화 골든타임을 앞둔 지금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배경 다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이 당권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을 단계인가요, 벌써? 마음속에는 뭐 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네. 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권을 위한 행보를 하는 것을 그런 해석이 가능한 행보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근데 어쨌든 이 단일화하게 되면 당대당 통합은 뒤따라오는 수순이에요. 네. 그럼 당에 들어와서 그 뒤에 일에 대해서 당신은 당권 도전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당신이 당권 도전하면 난 당신을 밀어줄게. 그러나 당권을 줄 정도의 권한이나 세가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네. 친윤계라는 것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 현재 친윤계라는 단일 조직이 전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 부분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애써 저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네. 본인한테는 어떤 말씀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말씀을 다 하세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 그럼 저희가 그 누구를 특정해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럴 힘이 있나? 아니면 본인이 나중에 살려고 거기에 붙어서 뭘 하려고 하나? 네. 이런 식의 국민이 평가할 자료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마치 친윤계라는 이 단일 대우의 세력이 당권을 이준석 후보에게 주려는 제안을 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럴 만한 역학구도가 전혀 없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뭐 수의계획을 통해서 줄 만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런 말씀은 통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에 올인을 해도 모자랄 마당에 지금 당권 얘기를 하는 게 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있는 거죠. 이 당권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도 그럼 차기 내가 대선을 준비할 로드맵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네. 정치적인 일정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하거나 조언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보수 진영 단일화 관련해서 이 당권 거래 의혹이 인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각 고발 조치해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민의를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고발 조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부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협상의 기술이다 이런 표현을 유상범 의원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일종의 자백을 한 거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떤 정치적인 기술 혹은 정치적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이 죄가 성립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후보자 매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일화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폭로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당대표직 혹은 당권을 줄 테니까 사퇴를 해라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사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사퇴를 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제안이 갔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